네. 저는 2022년 11월부터 퀵플렉스로 일을 했고요. 그 송파 1캠프에서 지금 청담동 배송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담동 배송하고 있고요. 그 노동조합은 23년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막강한 이 쿠팡과 싸우느라 많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노동조합 만들 때 이렇게 일하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형 이러다 죽어요 사람 이렇게 일하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형님들이랑 이제 제 거 빨리 끝내가지고 어디 친한 형 도와주고 형 도와줬으니까 커피 한잔 해요 이러면서 형 이러면 죽는다고 노조 해야 된다고 이거 분명히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막 주변 사람들 끌어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투쟁하다가 그 클렌징 돼서 한진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우리 조합원들도 있어요. 예, 라우트가 날아가가지고 다시 올해 들어서 다시 들어오시고 그렇게 이제 싸워왔는데 오늘 제목이 쿠팡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합입니다. 그 앞서 우리 노무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조합 우리 택배 노동자들에게 우리 쿠팡 기사들에게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좀 저도 아직 이렇게 생겼지만 미혼이거든요. 그러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 동료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아주 오래 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뭐 짧으면 1, 2년 빠르게 벌어가지고 나가야지. 그동안 안 다치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칠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전망을 연다고 했을 때 어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에요. 벽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바보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보고 싸워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따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노총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만큼 따내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이게 옳다고 그냥 막 달려들고 하면 다 죽는 거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면 이만큼 가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젊으실 때 다들 막 학창시절에 싸움도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제껴야 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UFC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그라운드를 잘해. 나는 타격 잘해. 뭘 해야 되지? 뭘 가지고 싸워야 되지? 자기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대의 약점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힘을 키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건지 이런 거죠.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저희 조합원이에요. 저 대신 이제 백업 하시는 형님인데 우선 반복 배송을 합니다. 우린 다회전이라고 하죠. 반복 배송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다회전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반복 배송 하루에 2, 3회 하죠. 야간은 3번 하죠. 그래서 소분하고 상차하고 배송을 합니다. 갔던 집 또 가요. 그죠? 맨날 갑니다. 네, 욕 나오죠. 그리고 연속적 야간 배송 노동을 합니다. 이건 뭐냐? 연속적으로 야간을 계속 일을 하는 거는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주, 야야, 비비, 휴휴 이렇게 일을 해요. 주, 야를 교대로 하고 비번을 하고 휴무를 가져요. 근데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는 업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 세계는 당연히 없고 세계적으로는. 근데 그 야간에 일을 하는 것도 경비일 같이 그냥 어떤 가만히 있거나 좀 이런 일이 아니라 운전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이런 그리고 타임어택 방식의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사람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분류 작업이랑 프레시백 회수를 합니다. 다른 택배사들 하나요? 쿠팡 하기 전에 다른 택배사 나 했었다. 네,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른 택배사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죠. 클렌징과 SLA가 있어요.
클렌징은 아시다시피 상시적으로 구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표에 안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서울 쿠팡 본사,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라는 대리점 기사들이에요. 야간 기사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11일 날 그 야간 기사가 배송을 하다가 1회전 배송 때 한 12시 좀 넘었을 때 프레시백을 걷고 이제 다음 배송지 가기 전에 물건을 좀 탑을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바로 꺼내게. 그걸 꺼내다가 그 슬라이딩 도어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반을 꼬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었죠. 산재를 해가지고. 근데 2주를 쉬었습니다. 근데 대리점이 백업을 넣어가지고 13일은 백업을 넣었는데 이틀을 푸친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지막 이틀을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딱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막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푸친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공개 입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대리점에서 너 현장 지원 받지 마라. 야간에 현장 지원이 좀 오거든요. 푸친들이 받지 마라. 너가 용차를 쓰든 네가 하든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둘래? 60일 계약 기간 동안 60일 동안은 네가 해야 돼. 용차비를 내든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한 거예요. 언제든 쉴 수 있다며. 푸친 있고 백업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클렌징은 상시적으로 구역을 뺏어가는 거고 SLN은 1년 단위 클렌징이라고 보면 돼요. 대리점 계약 자체를 없애거나 구역에 대한 계약을 빼가는 거예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거예요. 그래서 노조는 이게 계약 해지 압박용 평가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 입찰 올라간 거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 조합원한테.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너 이제 네가 하든가 무조건 해야 돼. 여자친구가 새벽에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릴 수밖에 없죠. 잘린다는데. 그리고 그 라우터 날아가면 너 손해배상 청구한대요. 지금 춘천에 저희 조합원 중에 하하물류 조합원들은 2026년 신규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 클렌징이 되면 손해배상 금액이 8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수행률이, 그러니까 클렌징이 안 됐는데 수행률이 10% 떨어졌다 300만 원.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럼 사람으로 하여금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고 경조사가 나도 백업이 없대. 그럼 들어가야지. 자, 매년 수수령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제가 서울에서 만든 거예요. 왜 갑자기 3월? 왜 갑자기 수수료 협상이 3월이에요? 25년도면 매년 연말 12월에 협상하잖아요. 한 11월쯤 되면 야 단가 떨어진다 막 분위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왜? 노동조합이 봤을 땐 이거죠. 과징금.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거나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자기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네 많이 좋아졌잖아. 깎을게. 3월에 협상하고 6월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도 깎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 7일 배송을 강요합니다. 주 7일 배송도 아까 SL이랑 클렌징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품 업무를 전가했죠. 반품 업무 원래 우리 안 했잖아요. 그냥 그거 붙여놓고 던지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그거 던져놓으면 그걸 해주는 헬퍼들이 있었어요. 나눠가지고. 다 해고시키고 우리가 하잖아요. PDA 가지고.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걸로 돈을 받아요? 안 받잖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되겠죠. 쿠팡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리점 갑질. 네, 우리 지금 열심히 대리점에 계속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배진숙 동지가. 이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로켓 배송은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시키면 바로 오는데 저는 4시간 만에 온 적도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그렇게 좋은 로켓 배송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는 노동자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차별의 이름. 노동조합은 이걸 차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에 적용 못 받죠? 혹시 퇴직하면서 저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없어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돼요. 최저임금법에도 적용이 안 돼요. 종속적 개인사업자 구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017년에 택배노조가 만들어질 때 CJ 대한통운 동지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무슨 개인사업자가 노동조합이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동부나 이 사람들이 실제 택배기사들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노동자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오늘은 쿠팡 가서 일하고 내일은 뭐 한진 가서 일하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청담동 내일은 역삼 가야지 할 수 없잖아요. 쿠팡에서 저는 문 닫고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요즘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500개가 물건이 내려왔는데 200개만 치고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개인사업자인데 종속적 개인사업자라는 거죠. 전속성이 분명하고 쿠팡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을 합니다. 업무 통제를 갖게 되죠. 저녁 8시 되면 막 대리점에서 쪼잖아요. 그거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팀즈에서 붙여넣기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냥 모모 기사님 몇 가구 남았으니까 빨리 신선 배송해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종 업무를 전가하고 비용을 전가하고 과로노동과 시운해고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 얼마나 허울 좋은 얘기냐는 거예요. 국민들은 찬양하죠.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운해고에 시달리게 하고 과로를 전가하고 비용도 전가하고 업무도 전가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원청교섭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죠. 3월부터는 할 수 있게 됐는데 원래 안 됐죠.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을 다투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이다. 무법천지에 장시간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분류작업 공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노조법 이런 데에 제대로 적용을 못 받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노동자라면 산업안전에 대한 꼭 지켜야 되는 사용주가 이게 굉장히 한 100조 조항이 엄청나요.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거기서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거기서도 차별받아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일부만 적용받아요. 네,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뭡니까? 네,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노동기본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혀져 있어요. 헌법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 권리, 사측이랑 교섭할 권리, 교섭이 안 되면 행동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우리나라 정체성에 맞는 행동입니까? 안 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우리 헌법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이거에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노조법이 이거예요. 여기 2조의 사항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게 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자, 성격은 뭐예요? 성격,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게 자주적으로 하는 게 기본 성격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목적,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하냐? 자, 단결과 투쟁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사용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뭉치는 겁니다. 뭉쳐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뭉치려면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해도 처음에 잘 뭉쳐놔야 뭉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뭉치려고 해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집단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개인으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고 사용자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도구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집단적 보호막이다. 왜 우리 헌법은 노동조합을 하면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안 물리게 해주는가? 왜? 사용자가 힘의 불균형으로 굉장히 세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용자가 세니까 너네한테서 노동 3권을 줄게. 얘기 잘해다가 안 되면 파업해.
대신 파업해도 너네한테 책임 물지 않을게.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고 공식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피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집단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노동조합을 해야 된다. 파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고 교섭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협의회나 뭐 다 못해요. 개인도 못하고 그냥 노조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청문회 사진이죠. 이 CLS 대표입니다. 홍용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면 검사입니다. 김앤장이라는 로펌의 변호사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도 이제 강한승인데 이 사람이 쿠팡 주식회사 대표였어요. 작년 1월에 이 청문회를 끝으로 나가리가 됐어요. 북미 사업 총괄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임이 누구냐? 박대준이라는 사람이고 그 후임도 걔도 잘려서 지금 미국인 로저스가 이 쿠팡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노동조합의 투쟁 성과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소부는 분류작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통소분하고 있잖아요. 여기 전주도 보통 하프 타시죠, 한 사람이. A, B하고 C, D. 지방 가면 A, B, C, D 이렇게 많이 타요. 하프를 잘 안 타더라고요. 지방으로 가면. 근데 이거 분류작업이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영준이가 이거 분류작업 아니다. 이게 왜 분류작업이냐. 그냥 여기서 네 거 내 거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작년 1월 달 환노위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아, 인정. 맞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 분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확정을 졌습니다. 그리고 클렌징을 일부 개선했어요. 클렌징 조건이 10개였습니다. 10개였는데 여중에 6개를 없앴어요. 4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근데 그 6개 중에 핵심적인 게 어디로 갔느냐? SLA로 넘어갔어요. 네, 조삼모사라는 뜻입니다. 수수료 일부 인상시켰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6.3 대선 때 처음으로 주간 쉬셨죠, 다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다음날 굉장히 고생하셨죠?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쉬어봤습니다. 휴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재시 용차비 청구 근절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아침에 있었다면 이건 뭐냐면 해결을 다 해준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노조가. 그 MBC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층에서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달을 입원을 했는데 용차비를 한 600을 이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연락을 해서 MBC랑 막 찍었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산재 당했는데 용차비 한 애들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다 조인트를 깠다. CLS가.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프레시빅 업무도 개선했어요. 이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대화를 지금 시작을 했죠. 네. 그다음에 혼적 분류. 혼적 분류 지금 우리가 분류하나요? 여기 전주? 아, 그래요. 저희는 노조 2023년에 만들어 되자마자 다 해줘요. 혼적은. 롤테이너도 다 갖다 주고. 네. 대리점 갑질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혼적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 왜 우리가 해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춘천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이 혼적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해달라고 발의한 국민동의 청원이 마감을 사흘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배송 나가기 전에 이 분류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녹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 만들어 놓은 그 페널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쿠팡이 기존에는 택배 노동자 본연의 업무다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분류 작업 맞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한 명이 최대 많았을 때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착취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검토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유념해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과로사 노동 강도 이런 부분들이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면 동참하고 네,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소식지 배포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 당한 지 오늘로 59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굉장히 기본권이 박탈돼서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좀 사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제한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의 노조 활동은 저희가 시설 안전이라든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 활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택배노조는 업계일이 쿠팡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쉬지 않고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택배기사들도 오는 6월 3일 대선날 상을 포함한 다수 택배기사가 휴무와 함께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택배노조는 대선일 휴무를 환영하지만 다음 날 물량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배사들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랑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 내용 그거예요. 홍영준이가 인정한다, 맞다, 노조를 만들고 유인물을 소식지 이런 걸 뿌렸는데 입차 제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600일 넘게 그 해고 투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과하는 장면, 청문회에서. 그래서 그분이 두 분이 1억 8천에서 1억 5천 이렇게 1억 8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복직을 해서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쿠팡 택배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간단하게 보면 사회 정치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대응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유리한 데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국민들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쿠팡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아세요.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맨날 아침에 일하고 있는데 퇴근할 때 또 일하고 있고, 막 새벽에도 막 일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 일하는 게 저거 힘들어 보이는 건 다 알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쿠팡 앱 어플을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밀접해요. 우리 삶이랑.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배진숙 동지가 해고를 당했잖아요. 야, 너 나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이다이 현장에서 있을 때는 무서워서 막 열이 받으면 C8 좀 팔하면서 나가죠. 근데 사회정책 여론하는 건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거죠. 야, 나 나가라고 그랬지. 기자한테 설명해봐. 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장에 있을 때 다이다이로 할 때는 네가 나가야지. 잠깐 낮출 건데 안 나갈, 너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나가. 이런 게 되는데, 대외적으로 알리면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산재 당했는데 용차비 청구돼서 조용히 용차비 내고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장에선 그거를 감내해야 돼요. 근데 대외적으로 나가서 다친 사람한테 돈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실제로 오늘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기분 좋은 날 대리점 번호 알려달라고 번호 줬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답을 못 하겠고 자기를 신고하겠다고 그러고 기자를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있으니까 팀장이고 네가 이사지. 그 말을 해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정치적 대응입니다. 자, 2023년 국정감사 때 쿠팡 CLS 홍영주 대표가 과로사 비판하니까 근로여건이 열악하지 하다고 안 봐.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딱 서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야간 노동해서 사람 죽었는데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저런데 죄송합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 때 그냥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저 좋은데 우리는? 여기 보면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는 CJ나 이런 데보다 자기들이 더 좋아. 여기다가 사회적 합의 수준 상회한다.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10월에 국정감사를 합니다. 10월 초에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여야가 합의를 봐요.
근데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국힘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의 총수를 불러도 가능한데 쿠팡은 안 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불러야 된다. 막 2회 전에다가 프레시백 사람 죽는다. 막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직전에 군포에서 야간 기사가 배송하는 빌라 4층에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 근데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뭐 어쩔 건데. 우리 좋은데 뭐. 새역 배송이 더 좋다는 기사도 훨씬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4년도에 또 야간 기사가 또 죽어요. 한 2-3명 죽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쿠팡 택배기사 이딴 사망, 홍영준 대표 근무 여건 개선 부족한 건 사실. 이렇게 바뀌어요. 24년도에 국감에 나와서. 그리고 또 죽어. 계속 죽어. 그래가지고 25년도 1월 달에 지금 쿠팡 대표이사, CLS 대표이사, CFS 물류센터 대표이사 3명이 쭈르르 나옵니다. 노동문제 개선 합의 의지 모여. 강한승, 사회적 대화 통한 합의안 성실 이행할 것. 홍용준, 분류작업 시간 인정. 입차 제한 보상 예정. 입차 제한 아까 그 일산. 정종철, 노조와 임금 협상 단체 협약 체결하겠다. 약속. 네, 아직도 체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쿠팡 노동자 사망에 책임 없다더니 국회 청문회 앞두고 유족이랑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알리는 거죠. 국민 여러분, 쿠팡이 이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한 전술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사회적 영역에서 쿠팡 과로원인 클렌징 폐지. 쿠팡과 소상공인 민생단체가 상생협약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CLS가 클렌징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10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 6가지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말장난이에요. 월 수행률이 살아났는데 원래 남았는데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배송기한 미스 비율 이 4가지가 다 월 수행률 하나로 다 정리됩니다. 그죠? 월 수행률을 100% 채우려면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프레시백 회수율이 빠졌는데 이게 SLA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개선하는 척은 하는 거죠. 폐지했다고 막 떠들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도 기자회견 때 이랬죠. 폐지했다며 왜 거짓말하냐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정부기관, 국토부,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공정거래위 이런 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사자, 민주노총, 택배 과로사 대책위, 한국노총 이렇게 들어가고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그 다음에 택배사, 5개 택배사가 다 들어갑니다. CJ, 한질, 롯데, 로젠, 우체국 그 다음에 쿠팡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논의를 하냐? 연속적 야간 노동과 365일 배송에 따른 과로에 대한 방지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과로라는 거는 많이 일해서 과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과로 대책은 뭐냐? 좀 적게 일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적게 일하면 수수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수료 인상을 논의를 합니다. 이 3가지가 이 회의의 사회적 대화의 안건이에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수익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작년 9월 26일 날 발족을 했어요. 자, 간단하게 이제 사회정치적 대응이라고 보면 또 하나는 교섭과 쟁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사건의 기초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사회정치적인 대응과 이거는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프레시백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100원 노동 프레시백 거부, 수거 거부 저희가 부분 파업을 했어요. 언제? 2023년 6월에 했습니다. 윤석열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했어요. 용인 3캠프의 야간기사 30명 정도가 프레시백을 안 걷기 시작했어요. 이게 23년 6월이었습니다. 쿠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가득 실어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합법적인 쟁의권이니까. 배송만 하니까 조합원들이 너무 좋대. 프레시백 건들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23년 7월 달에 저희가 프레시백 회수를 다시 재개합니다. 왜? 개선이 됐으니까. 어떤 개선이 되는지 이거 작으니까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때 당시만 해도 워터백을 우리가 깠어요. 특히 겨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담 인력을 이때 투입한 겁니다. 23년 7월에. 그리고 프레시백 걷는 수행 회수율 기준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SLA 때문에 다 걷어라 이런 건데 이때만 해도 어떻게 돼 있냐? 야간은 40%, 주간은 60%만 걷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독은 아예 빠지고 연계권에서만 40, 60을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단독 연계권이 10개 나오면 6개만 걷으면 돼.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단독권도 걷으면 이게 플러스는 해줘요. 단독권은 분모에는 안 들어가는데 분자에는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알아보니까. 그거 너무 편해진 거야. 이 정도 할만하지. 연계권만 한 10개 중에 6개만 걷으면 되니까. 그 단독권 옆에 있는 거 아파트 내려오다가 몇 개씩 주면 막 올라가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쟁의행위를 부분 파업이죠. 프레시백 회수만 안 했으니까 이거를 재개를 한 겁니다. 예, 투쟁을 교섭과 쟁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이게 춘천지회인데 아까 우리 노무사님께서 단체협약 얘기를 하셨잖아요.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조정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했냐면 춘천지회가 패스트로지스라는 대리점인데 여기는 다른 지역이 없어요. 이 지역에만 있어. 딱. 근데 전원이 가입한 거예요. 전원이. 24년 12월 달에 단가 낮출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났죠. 계약이 언제 끝나시죠? 12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 새로운 계약서 언제 삭감된 계약서 언제 얘기했죠? 12월 20일쯤에 받았대요. 근데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묵시적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연장할 때 바꾸려면 계약 만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돼요. 그러면 10월 말쯤에는 얘기했어야 돼. 이거 다 이미 작년 걸로 다 된 거예요. 딱 보내면서 노조 딱 시작했죠. 그 다음에 교섭을 그러니까 파업은 한 번도 안 했어. 대화만 했어. 대화만 하고 어떻게 했냐? 80원을 깎는다 그랬어요. 단가를. 근데 40원 삭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40원 삭감액을 인상을 시켰죠. 그럼 법적으로 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러니까 삭감을 영어로 할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면.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구역을 포기할 수도 있다. 직장 폐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 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제가 봤을 때 안 돼 있었던 거죠. 노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업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집단적 결의와 단결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못한다. 파업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간에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근데 잘 토론해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길게 보자. 그 며칠 전에 했습니다. 2월 1일 날. 네. 30명 파업했는데 50대가 들어오더라고요. 푸친이. 그래서 파업을 한 번도 안 하고 40원을 올렸어요. 40원을 올린 거 삭감 중에. 그 다음에 계약서가 완전히 불공정 계약서였어요. 그걸 국토부 표준계약서로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한 칸 있었어요. 모바일 캠이었거든요. 춘천에 3개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026년 수수료 기준은 노동조합과 협의가 아니라 합의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박아놨어요.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한 푼도 못 깎습니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경과 과정인데 어떻게 노조가 만들어지고부터 했는데 교섭 7번, 회의 7번, 기자회견 1번, 현장 실천 6번, 공문 발송 2번. 회의 7번은 교육을 7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 삭감의 일부 이제 일방적 수수료 삭감을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이 노동조합을 시작할 시간이다. 자, 윤석열이잖아요. 아까 말한 강한승 대표입니다. 강한승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이에요. 거기에 대통령이 왔어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이 둘이. 예. 그리고 이때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
예, 대한민국 최고의 매국 노조. 한덕수랑 그 같이 이렇게 대사관에서 같이도 근무하고 막 그랬으니까. 얘는 누구냐? 얘는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사람 죽는다, 이거 해야 된다, 다른 택배사는 분류 작업 안 시키는데 시키고 프레시백하고 2회전, 와, 이 사람 죽는데 절대 안 돼. 국힘이. 얘는 절대 안 돼. 했던 이유가 이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우리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내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긴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문제가 많죠.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도 산재 없애야 된다. 쿠팡 문제 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보다는 훨씬 할 만한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일할 때 한번 운 적이 있어요, 혼자서. 언제냐면 그 우리 택배 노동자 중에 첫 국회의원, 우리 강성희 국회의원 된 날 제가 까대기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씨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래도 한 명 생겼다. 예? 와.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좋아진 거예요. 자, 택배 노조는 또 산별 노조입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6.3 대통령 선거 쉬자고 기자회견한 거예요. 저 있죠, 쿠팡. 여기 CJ, 로젠, 롯데, 우체국, 끝에 한진.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같이 근데 이게 싸우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 고용 구조가 똑같아요. 다 중간에 하청이 있고 다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 사업자예요. 그 처지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산업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대리점에, 택배사의 굴레를 넘어서 다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개입할 수 있어요. 생활물류법을 만들고, 생활물류법이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택배 노조가 만든 거예요. 한 2년 고생해서. 그래서 택배법도 만들고 사회적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노조가 정부의 이 생활물류 산업, 택배 산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법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싸우죠. 예.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서울에서 한 2,000명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속도보다 생명, 쿠팡을 규탄하는 대회였습니다. 택배 노조가 한 1,500명 이상 모였거든요. 쿠팡 기사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CJ,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택배 노조가 아니라 쿠팡 퀵플렉스 노조를 만들었으면 한 반년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 일요일이었어요. 11월 23일. 일요일 날 하루 쉬는데 자기 돈 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CJ 동지들이 만약에 다 뭐 해고당했다. 자, 쿠팡 동지 나갑시다. 나가야 돼요. 그 힘이 아니었으면 지금 싸움을 못 해요. 근데 그때 우체국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쿠팡 동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하루 쉬는데 다 올라온 거라니까요. 이런 높은 수준의 단결을 할 수 있는 데는 산별 노조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투쟁해야 된다. 비슷하잖아요. 좀 같이 하시죠. 이거부터 그러면 구호를 뭘로 할지, 돈은 누가 낼지 하세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2020년 상반기 투쟁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노조 쿠팡본부의 6대 유관 3대 실현 전략이 있습니다. 쿠팡본부 건설 원년 쿠팡 택배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서 전면에 나서자. 올해의 쿠팡본부 모토예요. 이게 원래 이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3,300만 국민들 막 개인정보 유출하고 5만 원짜리 막 마케팅 쿠폰 주고, 그죠? 그 중에 5천 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수사해가지고 막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막 범인을 실토를 해가지고 거기 강에다 뿌렸다 그래서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 퍼 올려가지고 3천만이 아니라 3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왜 이럴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유 미국이 있었던 거죠. 미국 정부가 지금 미국 청문회 하거든요. 오늘 뉴스 나왔어요. 로저스 들어와 이런 거죠. 로저스 거기 가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여기 한국 정부가 저희 존나 힘들게 하고 있고요. 진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부통령이 뭐라냐면 쿠팡 관리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해 열심히 해 관리 잘하자 이런 거죠. 상점 만나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김범석 들어와가지고 사과 한마디 했으면은 우리 물량도 안 줄어들었을 텐데 그걸 끝까지 안 하는 이유. 자기들은 로비를 막 150억 달러씩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런 데에서 쿠팡 본부는 어쨌든 이 본질적인 싸움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게 검사잖아요, 그죠? 아니 검사가 왜 택배 물류 이런 시장에서 사장을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자, 그런 전면적인 투쟁을 올해 진행할 겁니다. 6대 요구안 이거예요. 택배 노조 쿠팡 CNS 6대 요구안 다회전 배송 폐지, 분류작업 책임져라, 올해 수수료 인상해라, PDD 폐지해라, 국토부 표준계약서 시행해라, 프레시백 해소 너네가 책임져라. 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우선 첫 번째 전략은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2021년도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었어요. 그때 1, 2차 사회적 대화 합의문이 있고 이번에 3차예요. 근데 1, 2차의 내용은 분류작업, 그러니까 택배기사의 업무는 집하와 배송이다. 나머지는 시키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쿠팡이 이행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통소분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3차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송시간 준수 압박 이런 것도 개선할 것 같아요. PD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에요. 쿠팡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과로를 줄이려면 시간을 낮춰야 되고서 그 수수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전북 지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요거를 사회적 대화에서 하면 분류 작업 문제, 프레시백 문제, 그다음에 수수료 인상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원청 교섭과 산별 총력 투쟁입니다. 택배 노조가 어떻게 싸울 거냐면 3월 달에 3, 4월에 산별 공통 요구안을 마련할 거예요. 산별 공통 요구안은 뭐냐면 6개 택배사의 공통 요구안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주택에는 안전수수료제, 그리고 노동안전 관련된 요구안들, 그다음에 주 5일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직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6개 택배사가 자 이거 가지고 싸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월경에 택배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전체가 같이 투쟁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안전수수료제는 뭐예요? 법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법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싸워서 만들어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대리점 교섭과 현장 투쟁인데 크게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랑 표준계약서예요. 표준계약서는요. 현행법은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요.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하물류는 뭐 8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표준계약서 안 써요. 안 쓴 데가 허다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클렌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택배노조가 투쟁해서 작년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이제 표준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언제부터?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근데 거기 우리는 바로 미리부터 표준계약서 써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6월 3일 시작하면서 표준계약서 미작성 및 불공정 계약서를 폭로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불이익 처우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는 뭐예요? 3월 달에
작년 말처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3월 달에 야 협상 시작한대. 단가 떨어진다. 야 어떻게 할래? 나갈래? 서로 아 씨발 나 이제 나갈래. 아 시제 갈래. 아 어떻게 할래? 노조로 뭉쳐서 싸우자. 춘천지혜처럼 해서 교섭을 하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1노조 알박기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법은 그 교섭이랑 노조가 교섭해서 안 되면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같은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노조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그 노조가 그 교섭권과 파업권 이런 것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형제물류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조합원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 관리자한테, 과장한테. 어떻게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무슨 문자냐면 민주노총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굉장히 상생을 하려고 하고 말이 잘 통하고 우리는 한국노총과 상생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가입 링크를 딱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네, 그건 불법입니다. 네, 조만간 고발을 할 거예요. 증거 다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거죠. 특정 노조를. 네. 왜요? 왜일까요? 사용자가 노조를. 도움이 되는 노조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서 제가 본부장 아직 안 됐거든요. 내일 마지막 투표예요. 되면 이제 본부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료들의 이 마음을 얻어야지 택배노조, 민주노총으로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주변 동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해주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여기가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줄 진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느끼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그죠?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공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저희 노조랑 같이 여기 정혜경 의원인데 같이 이게 지금 송파 2캠프 야타 캠프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까지는요. 현장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전북지부장님은 CJ에서 일을 하시지만 쿠팡을 제외한 어디도 다 들어가실 거예요. 아무도 맞지 않아요. 근데 쿠팡은 국회의원이 들어가도 막았어요. 근데 작년에 7월 달에 진보당과 같이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 같이 들어가. 막 유임을 나눠주고 막 와서 막는데 그냥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서 조합원 거기 비조합원들 만나서 소식지 주고 설문조사도 받고 번호도 따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후로 우리는 이제 현장에 막 적극적으로 노조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정치적 여론화를 하고 파업을 하려고 해도 정치 세력과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택배노조는 진보당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를 한 예를 들면 오늘 기자회견 한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재 얘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분들도 똑같이 작년 말에 대리점 삭감을 한다 그래가지고 생물법에 기초해서 아니 우리 계약 연장됐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리점이 격주 5일제로 일을 시키던 사람들은 야간이거든요 다. 근데 이분들을 다 6일제로 돌린 거예요. 6일제를 딱 돌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죠. 정혜경 의원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딱 했는데 그 현장 발언을 오신 분이 현장의 갑질을 막 얘기하다가 저희 지금 캠프는 야적을 하고 있고 밖에서 막 일을 하고 있고 비 눈 받으면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흘러가면서 했어. 끝나고 간담회를 잠깐 하는데 정혜경 의원이 그거 무슨 얘기예요? 아 저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내일 갑시다. 바로 새벽에 갔어요. MBC 데리고. 그래서 그게 2월 1일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 거예요. 어느 정치 세력도 자기가 먼저 시간 내가지고 저 내일 시간 내고 바로 가시죠? 그럼 보면 안 되죠. 이렇게 가는 데는 없어요. 저희랑 같은 눈높이로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김태환 전 수석 부위원장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2023년도 7월에 과로로 쿠팡 투쟁하다가 초대 위원장이거든요. 택배노조 초대 위원장인데 이분이 남기신 말이 뭉치면 주인 되고 흩어지면 노예 된다. 택배 기사들은 뭉치지 않으면 노예의 삶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노조의 제일 중요한 그 구호입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가 진보 집권에 앞장서자. 택배 노동자들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 우리를 억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뭉치고 단결해야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강민우 본부장님께 좀 허심탄회하게 좀 질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질문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을 들고 해주시죠. 예. 다 이해되시죠? 네,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청문회 때 네. 프레시백 얘기도 하셨고 불공정한 거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단가 부분은 네. 그 국회의원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점은 또 왜 안 하셨는지 단-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네네. 아까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인사할 거라고 얘기를 추진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리점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너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냥 저는 말로 할게요. 그 청문회 때 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건 조금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워낙 산업 자체가 국민들과 밀접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노동조합이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무슨 얘기냐? 무슨 결국 자기들 돈 올려달라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한테도 절박한 게 수수료도 있지만 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로사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수료 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를 하려면 적게 일하세요. 적게 일해서 돈을 그러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이건 과로사 대책이 아니에요. 과로사 대책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수입을 올려줘서 적게 일해도 그만큼 벌 수 있게 해줘야 과로사 대책이에요. 이건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얼마만큼 이 분류 작업이나 통소분 프레시백 때문에 힘든지, 사람이 왜 쓰러지는지, 클렌징이 얼마나 잔악한 건지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에 그때 당시에는 24년도에는 25년도 초에는 집중을 한 거고, 그래서 9월 달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원청 단가가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택배사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이게 깎였다는데 진짜 깎인 건지, 100원이 깎였으면 깎였는지, 깎였다 치면 그중에 50원은 지들이 좀 감내하고 우리한테 50원 내린 건지, 온전히 자기들은 피해 안 보고 다 50원 우리한테 전가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다 전가한 거죠. 피해를 보지 않을 거죠, 대리점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적 대화를 처음에 컨설팅하고 만들 때 저희도 국회를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한 게 이런 얘기예요. 과로사를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일하게 만들면 우리 수입 줄어드니까 올리자라는 논의를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는 단가가 공개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대리점한테 수수료를 올려서 원청이 CLS가 주면 그거 다 인마이 포켓한다, 대리점들이. 그거 하나만 하다, 그거는. 이거를 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수준에 왔냐, 사회적 대화가. 지금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야간 노동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365 배송 얘기를 할 거예요. 365 배송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수료 인상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조금 시간이 제가 봤을 때 한 4, 5월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 안전수수료제는 그게 법으로 정해지면, 대한민국 택배사가 다 그걸 적용받으면 원청 단가가 다 공개되는 거고, 최저 수수료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제가 또 내려와서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왜 쿠팡한테 이게 중요한지. 왜냐면 택배 노조와 함께 우리도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다 알고 있다.
원청 단가가 공개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수수료 인상 이게 대국민적으로. 네. 지금 이제 저희 전주에 지금 화두가 제일 크게 좀 이어하고 혼적 부분이거든요. 네네네네. 다른 이제 캠프들은 네. 노조가 생김으로 해서 이형이나 혼적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형이랑 이런 걸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네네. 다들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이형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배송은 해요. 혼적을 우리가 분류하지 않는다는 건데 노조를 만들잖아요. 혼적은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이형 분류 작업을 저희가 지금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혼적이라고 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저희가 말하는 혼적은 뭐냐면 이형도 거의 혼적으로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보면은 네. 8시에서 9시 정도 보면은 올피엔으로 한 18개, 21개가 와요. 그거를 깔려면은 그 이형하는 주간의 그 업체들은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일을 못해요. 그걸 이형을 까야 돼서. 네. 네.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 CL이 내려오든 헬퍼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넣으면 돼요. 넣으라고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했냐? 23년도에 나올 때는 이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때 3개의 노조가 지회가 만들어졌거든요. 2개의 지회, 하나의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분류 작업은 어쨌든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홍영준이가 이거 분류 작업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봐도 이거 분류 작업이잖아 라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현장에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싸웠다 클렌징 되니까. 근데 혼적은 여러 개가 다 들어오는데 이건 안 될까? 공문 보내고 막 유인물하고 기자회견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CL도 만나서 아니 이걸 왜 우리가 하냐. 제가 지회장이니까 현장에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사람 불러라. 그 기사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춘천도 혼재랑 그 롤테이너 가져오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노조 지회 준비할 때 그 공문을 그 내용으로 다 준비한 거예요. 노조 공문을. 분류 작업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혼적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롤테이너를 왜 우리가 이동시키냐. 여기 앞까지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 이거 지혜 만들면 그 자료 다 남아있어요. 드릴게요. 이름만 바꾸면 돼. 그래서 딱 하고 다 해서 하지 마. 그 CL 만나서 지혜장 우리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단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하지 마세요. 이거 책임질 테니까. 근데 누구는 슬금슬금 가가지고 하고 있어. 나 바빠가지고 나 해야 돼. 자, 노동조합의 단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구의 단결이고 요구의 통일, 행동의 통일 이 두 가지예요. 요구가 동일해야지. 난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그리고 거기 선후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승리해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 지금 당장 수수료 원청 단가 공개로 싸울래. 이게 아니라고요. 토론에서 하나 결정했어. 그러면 다 같이 자 이거 안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선 좀 포고할게요. CL 나와봐. 우리 이거 안 한다. 공문 받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업무냐고. 불이익이 들어올 수 있죠. 그 불안하시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한 대 쳤어. 한 대 쳤는데 쟤도 피하고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때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때리면 그걸 피해서 우리가 반격하면 돼요. 근데 우리 도합원들 중에는 쟤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혼적을 안 했어. 와가지고 왜 혼적 안 하세요? 아니면 캠프 대리점한테 얘기해서 대리점이 야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노조한테 와가지고 왜 이거를 해가지고 왜 이거 사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벽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고정불변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상대도. 굉장히 평화로운 현장에서. 왜 평화로워요? 시키면 다 했거든. 평화롭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럼 싸워야지. 그럼 저쪽도 한 대 날리겠죠. 바보가 아닌데. 그죠? 그거 자체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노조. 노조 때문에 이게 힘들어졌다.
우리를 누가 고칠 건데요, 지금. 제가 작년에 산재 때문에 연락을 엄청 받았어요. MBC 나가고. 5만 대에서 제가 카페에다가도 제 이름이랑 번호 남겼거든요. 전화가 와요. 제가 산재를 당했는데 용처비를 내래요. 아, 그래서 노조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뜸 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기자회견 만약에 제가 준비해서 열면 나와서 발언이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주저주저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노동조합이 그 채권 추심업체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다.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다. 대신 나도 키 풀리고 나도 죽겠다 지금. 자기가 있는데 누가 하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주적으로 스스로가 가서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입장에 딱 쓰면 어려울 게 없다. 혼적 같은 건 문제도 안 된다. 그 전북지부가 처음에 그거 뿌리고 앞에 집회하는데 막 로젠 동지나 CJ 동지도 와가지고 막 저희는 쿠팡에 그 춘천할 때 강원지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진보당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때 제일 갑질하는 애가 있었어요. 대리점 그 CL 중에 지모식이라고 영어로 지모식이라고 내가 이제 여기 방송이 있어서 말 안 하지만 거기다 대고 나오라고 뭐 갑질하고 막 그 창립 선포대회 할 때 막 난리를 쳤어요. 날라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되나요? 우리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죠? 결국에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힘을 잘 뭉쳐가지고 이 앞길을 열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힘을 키워가면서 상대를 대응해보면 된다. 그리고 처음에 평화로울 때 개기지 않으면 평화로운데 개겼잖아요, 우리가. 그 처음에 갈등이 생기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런 요구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하겠다. 만약에 나버리면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전에도 저희 팀장들 모여서 이형이 너무 많고 우리가 분류 작업이 힘드니까 인력을 좀 투입을 해달라. 근데 쿠팡 뭐 책임자나 뭐 이렇게 관리자들이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네네네. 그리고 뭐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돈 같은 게 안 나온다. 그래서 알바를 쓸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팀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해주는 거죠. 노조가 있어야죠. 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참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술을 잘 짜야 되거든요. 쟤네들이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그 혼적 가는 거를 영상을 찍어 제보를 해. 사전에 기자회견을 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창립 선포대회를 기자회견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현장 기사들 발언 쭉 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 지역신문에 실을 거 아니에요. 쿠팡은 지금 다 실어줘요. 사회적 이슈라서.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음만 앞서가지고 빨리 저 김춘석 지부장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얘네들 이거 분류 작업 이미 청문회에서 안 한다고 인정했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이거를 돈 한 푼 안 받고 이거를 국민들이 알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잘 알려주지?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야겠다. 그럼 사전에 지역 언론사를 대동해서 저희가 찍어서 드릴 테니 전주 MBC에서 한번 틀어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여기는 모바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춘천은 모바일 캠프 그 화장실도 하나 있는 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네네. 지금 여기 조합원들도 계시고 비조합원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네네. 그 조합을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만드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리점이나 쿠팡 쪽에서 다이렉트로 좀 불이나 뭐 이런 거 없었는지 사실
비조합원들은 그거를 많이 두려워하시죠? 예. 그 부분 좀. 우선은 저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라우트를 지키고 처음 2022년도에 왔던 라우트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었는데 실제 이제 직간접적인 그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쿠팡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5만 가지 그런 게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런 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클렌징은 해보다 이렇게 CLS 앞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고발을 했죠. 경찰서에 저를 허위 사실로. 왜냐면 걔네는 그거예요. 우리는 라우트가 날아가면 해고된 거잖아요. 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걔네 논리는 너네를 내가 계약 해지한 건 아니다. 대리점을 상대로 구역을 가져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죠.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클렌징 당한 조합원들이 있어요. 저희 지회에.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한 명은 빗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못했어. 쿠친을 불렀어요. 그래서 클렌징 됐고 또 한 명은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졌더니 클렌징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 노조 탄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 근데 노조도 저도 노조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있었던 게 있죠.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잖아요. 대비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단결해서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쟤네들이 빌미를 잡아서 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지금은 노동조합으로 해코지 당할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아무튼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9시 40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CJ에서 2009년도부터 일을 했고요. 해마다 깎이는 수수료 때문에 노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부터 해마다 2022년도까지 2022년도가 아마 마지막 파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로젠의 로젠 전주지회가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 분이 비조합원이었습니다. 다쳤어요. 그리고 그 콜벤, 용차비가 병원을 댕겨야 되니까 한 3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싸울 거냐 아니면 교섭을 통해서 재인권까지 한 두세 달 동안 기다리고 재인권을 받고 싸울 거냐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그 조합원들과 토론을 한 결과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파업을 얘기를 했냐? 결국은 노동조합에서는 쪽수가 깡패입니다. 쪽수가 힘입니다. 결국 노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사측이 좋아하는 불법 파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플 권리 쟁취, 경주사 희과라든가 나머지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이후에 차분하게 지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로젠 전주지회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쿠팡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조직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단에 한 분이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잠깐 그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섭 조합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큐플러스 미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다 얼굴 뵈면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도 시작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단결해서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타결하고자 이렇게 저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단결해서 같이 합심해서 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무대로 초대해서 좀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간사로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개인적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노동조합 안에 그 기율과 체계가 있을까 입니다. 각자가 어떠한 대리점장들, 밴드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노동 탄압이 있을 수도 있고 회유와 협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간사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배노조, 전국적 택배노조 있지만 이 전북에 민주노총 전북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4만 5천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다. 그 힘을 믿고 하나로마트에서 창립대회 한번 합시다. 네? 무대 안에서 하나로마트 전주 1캠프에서 전주지에 노동조합을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형 상품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해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물류 발전 서비스법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의무화되는 표준계약서를 좀 아셔야 된다. 이 두 가지 계약 내용에는 정확하게 우리의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화와 배송만을 위한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공정합법에는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근로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간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간단한 법 조항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 조항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의 목표는 조합원 확대로 기점해서 지금의 숫자가 조금 정확치는 않은데 350,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300명을 조직하는 겁니다. 일단 그 길래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감사합니다.